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3번 전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력은 간단하게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자,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많은 전기를 얻어내는 방식은 화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꼴찌가 세 번째 수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순서 기억합니다. 화력 발전 1위, 2위는 원자력, 3위는 수력이 되겠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원수, 화원수로 간단하게 암기를 합시다. 먼저 수력 발전의 분포지를 본다면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곳은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치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흐르고 있는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 중상류 지역에 많은 댐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수력발전의 장점과 단점은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장점은 운영비가 저렴하다. 즉 수문만 열면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비싼 건설비가 들어간다. 즉 뭐냐면 댐을 건설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송전비가 들어간다. 전기를 보내주는 송전비, 즉 한강의 중상류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봇대, 그 다음에 송전철다 이런 것들을 건설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송전비가 들어간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은 먼저 장점과 단점을 본다면, 이것은 불을 떼어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설비는 매우 저렴하지만, 즉 아궁이와 솜만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전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발전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량 조절이 용이하다. 단점으로서는 화력 발전 계속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사와서 태워야 하기 때문에 비싼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단점이 있죠. 화력 발전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 곳은 수도권,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 수도권에서 공장들이 이전한 충청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지역이 되죠. 그러나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공해, 대기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건설하지 않고요. 그 충청도 지역, 그래서 충남,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이곳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건설되어 있는 곳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수도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많이 건설하지 않았고, 충청도와 즉 충남과 경남에 많이 건설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분포지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암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자,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에 가면은 있습니다. 부산에 기장에 가면 있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울산, 그 다음 울산에 좀 더 올라가면 경주, 그 다음에 경주에서 더 올라가면 경북의 울진, 그래서 경북에 두 군데 건설되어 있습니다. 경북의 두 군데는 경주와 그 다음에 울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가면 굴비로 유명한 영광이 있죠. 그래서 전남에는 영광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다. 즉 우라늄 1g을
핵분열시키면 얻어지는 열의 양은 석탄을 3톤 태웠을 때 나오는 열의 양과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우라늄 1g은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1g은 가격이 지금 500원도 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석탄 3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다. 두 번째, 우라늄 1g은 석탄 3톤과 맞먹기 때문에 열효율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나 단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핵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본다면 첫 번째는 석탄, 두 번째 원자력, 세 번째 천연가스, 신재생, 석유 순서입니다. 암기할 때는 다 간단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전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더운 여름에 정전이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여러분과 선생님은 중앙정부에다가 탄원을 하러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는 탄원, 가제유, 정전이 되었을 때는 탄원, 가제유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지도를 확인합니다. 지도는 지금 A, B, C 발전소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무슨 발전일까요? 먼저 C를 살펴보겠습니다. C는 지금 보면 고리, 즉 부산이 되겠죠.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과 울진, 월성은 경주에 있는 것이고요. 월성과 울진은 경상북도가 되죠. 그 다음에 영광은 전라남도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군데 위치하고 있는 것은 C는 원자력 발전이 되겠죠.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A를 보면 A는 지금 지도에서 보면 한강의 중상류 지역,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한강의 중상류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A는 수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화력 발전인데 충청남도에 보면 이렇게 많이 건설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동과 삼천포 일대, 즉 경남에 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는 화력 발전소가 되죠. 그래서 A, B, C 도형 표현들을 보고 이것이 무슨 발전인지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면 발전 설비량과 발전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전 설비량이란 필기를 간단히 할까요? 발전 설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가능 생산 용량, 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력 생산 설비, 즉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비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 가능 생산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전량은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전력의 양을 말합니다. 현재 실제 만들어내고 있는 전력의 양, 발전 설비량은 그 잠재 능력까지 다 최대치를 발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기량,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지금 하나는 발전 설비량이고 하나는 발전량이 되는데요. 두 개 모두 화력이 1등, 원자력이 2등, 그 다음에 수력이 3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퍼센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수력은 위에 것은 7%를 차지하는데 아래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댐을 만드는 목적은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전기를 얻는 것 외에도 치수, 물을 관리하는 것, 즉 홍수 때 조수를 한다든지 가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치수를 위해서 많이 건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력발전소는 7% 많이 건설해 두었지만 실제 전기는 많이 생산해내지 않는 거죠. 즉
위에 것은 7%인데 아래 것은 2%라고 하는 것은 댐을 건설해서 물을 저장하는 목적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기는 실제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것이 발전의 양이 되겠고요. 위에 것이 발전 설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전 설비량과 발전량 간단히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본다면 원자력 발전은 건설되어 있는 것은 한 28% 최대치를 발전하면 28%를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발전하는 비중을 본다면 39%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원자력 발전의 장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자력은 우라늄 1g으로 석탄을 3톤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밤이 되어도 야간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가동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최대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이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